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문제를 둘러싼 여수시와 시민단체들 간의 대치 국면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26일 개최하려던 토론회도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COP 유치에 올인하자며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박람회장 사후 활용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17일 시민단체가 여수시장에게 보냈던 공문입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공개 토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유치에 전 시민적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에 공감한다며 토론회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시민단체 측은 이 밖에도 그동안의 대치 국면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 방향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좀 더 바람직한 변경안을 찾아 양측이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드는 한편 오는 2022년 COP 개최를 겨냥해 시민 여론 확산과 중앙 정관계 접촉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의 사후 활용 방안에 따라 조속한 매각 절차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여수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박람회장 운영의 주체인 해양수산부 측이 당분간 매각 절차 중단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각 요구가 시로서도 실익이 없는 데다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민관의 갈등 구도가 지역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시민사회도 뜻을 같이하며 조성된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박람회장의 공공성 확보와 민자 유치를 놓고 여전히 시와 시민사회의 보관은 엇갈리고 있고 컨벤션 센터 건립 방안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법이 확연히 다른 상황이지만 양측이 2달여 동안의 갈등 구도를 풀고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발판은 마련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돌발적인 멈춤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의 무두리에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을 왕복하는 해상 케이블카가 그제 운행 중 3시 40분쯤 갑자기 멈춰 재가동되기까지 4분여 동안 정지 상태의 차내에서 승객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3월에도 낙뢰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갑자기 멈춰선 적이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낚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남도의 이번 안전점검은 시군,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낚시 어선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에서 전남 지역 낚시 어선 720여 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 신분증 대조 확인 여부 등에 대한 무작위 점검이 이뤄집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2달여 동안 낚시 어선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전남 지역 낚시 어선 680여 척을 점검하고 현장 시정 85건, 보수 보강 10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흥 마늘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로 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농정당국이 최근 고흥 마늘 피해를 농작물 재해로 인정하면서 농민들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짓물리고 썩은 것처럼 검게 변색된 고흥 대서 마늘. 고흥 마늘의 변색과 물러진 피해는 지난 4월 고온다습한 날씨에 마늘의 체내 칼슘 성분의 이동 장애가 원인이었습니다. 고흥 지역 내 마늘 피해 면적만 541헥타르에 피해 농가가 1,32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최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흥 마늘 피해를 최종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정 마늘 재해 피해 농민들은 농약대 형태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3억 7,900 정도 됩니다.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농가에 바로 집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달 말 안에 농가 복구비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국비는 금주내로 송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도비, 군비까지 군비도 지금 농산안전기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재인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정부의 폐기 처분을 전제로 한 재고량 수매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에 이상현상 피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고흥의 마늘 재배 농민들. 정부의 이번 마늘 피해 복구비 지원 결정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농민들도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고흥 녹동항의 위생관리가 강화된 청정 위판장이 생깁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6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까지 고흥 녹동항에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 등 선진 위생 시스템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흥 녹동 청정 위판장이 노후화되고 품질 위생 여건이 열악한 국내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시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율촌 일산단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양극재 공장은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6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간 3만 톤까지 늘리기 위해 내년 3월까지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단계 설비 증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이번 세계 수영대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하이다이빙이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다이빙을 처음으로 관람한 관객들은 고공에서 펼치는 선수들의 연기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한 경기장 안, 모두의 시선을 받고 아파트 10층 높이에 선 하이다이빙 선수가 낙하를 준비합니다. 약 3초간 화려한 공중 동작 뒤 지름 15m의 수조로 마찰음을 내며 입수하자 이내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우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하이다이빙이 여자부 예선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찍이 입장권 예매가 매진됐을 만큼 수영대회 인기 종목인 하이다이빙. 관람객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아찔한 다이빙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 TV에서만 보던 다이빙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더 멋진 것 같아요. 미처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밖에서 경기를 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점수가 좀 궁금하네요. 이번 대회 하이다이빙에는 여자 선수 13명, 남자 선수 22명이 출전해 남녀 각각 1개씩 걸린 금메달을 놓고 겨룹니다. 여자 선수는 20m, 남자 선수는 27m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는 4라운드까지 경기 결과를 합산해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첫날 펼쳐진 1, 2라운드 예선전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미국 스티브 로비가 1위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섰고 여자부에서는 멕시코의 아드리아나 히메네즈가 1, 2라운드 1위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한편 경기장과 관람석이 야외에 설치된 탓에 일부 관람객들은 땡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경기를 보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그늘막이 하나라도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갖고 막 토하고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아서 한 1분은 좀 더 한 5분이나 있다가 둘이 내려와 버렸어요. 인기 종목인 하이다이빙의 시작으로 대회 중반 본격 인기몰이에 나선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관람객들은 한 마리 새를 연상케 하는 선수들 연기를 보며 하이다이빙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 도민 가운데 18만 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상수도 미보급률은 9.4%로 전남 전체 인구 191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마을 상수도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도 전체의 1.2%인 2만여 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도는 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 상수관 교체에 올 한 해 2,3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밤 사이에는 동해안 외에도 충청과 남부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속초의 수온주는 벌써 30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절기 대서가 이름값을 아주 톡톡히 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부산과 광주 등지까지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폭염도 폭염인데 오늘 우산이 있어야 안심되는 날씨입니다.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소나기만 내리다가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까지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 형태를 띨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바다 안개가 들어오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안개가 매우 짙은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안개는 차츰 거치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공기질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청주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